고점에서의 변동성을 겪어내고 있는 2주째 분위기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섹터 로테이션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다우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정체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분위기 안에서 금리나 기대감에 환호하기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배당 혹은 가치주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는 여전히 좀 투심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까지 이런 섹터 로테이션이 지속된다면 어디서 기회를 봐야 할까요? 바로 프리마켓 시세에서 힌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은 미국 시장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최근 고점에서 계속 변동성을 자아내면서 17만 전자와 90만 닉스 그 이상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로 프리마켓 시세 출발했고요. 어제 빠졌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금 양전했던 삼성전자입니다. 장중 변동성 오늘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SK하이닉스는 1%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로보틱스 그러니까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자아냈던 현대차 1%가량의 상승세 이어가면서 오늘도 선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중 탄력 어제 일부 반납했습니다. 오늘 지속성 확인 필요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하위권에도 에이프릴 바이오를 포함해서 바이오 쪽이 조금 더 투심이 나아지는 모습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 BM을 밀어내고 알테오젠이 시총 2위까지 다시금 등극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3%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HLB, 리가켄 바이오 보신 것처럼 바이오 쪽이 확실히 힘이 강합니다. 어제도 보여줬다시피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에서 담는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꾸준히 담고 있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대우건설까지 원전주들의 분위기는 꽤나 괜찮은 것으로 확인. 은행주의 랠리는 아직도 룸이 많이 남아있다. 오늘 오전에 새롭게 리포트 업데이트가 되면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탑픽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가네요.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요. 원전 눈에 들어옵니다. 대우건설 6%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과연 대우건설을 원전주의 밸류를 주면 어디까지 업사이드가 가능할까? 이제 최고 높은 목표가는 8,000원 그 위쪽이거든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TP가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과 함께 증권사 의견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한전산업 13%의 급등, 우리기술도 9%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 제주은행, 개별적으로 봐야겠죠. 하나생명 같은 종목들도 분위기 좋고요. 개별 재료가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보뮨, 미국에서 70%의 주가 급등을 나왔는데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도전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여기까지 체크해 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증권가의 매수 추천이 쏟아지고 있는 구경제 산업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무거웠던 산업재 종목들 혹은 에너지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미국의 기술주가 잠시 고점에서 쉬는 그 룸을 빈자리를 채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산업재 쪽은 비교적 선방하면서 다우 쪽은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달려가기 전까지의 움직임은 가치주나 배당 그리고 구경제에서 움직임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내수주와 건설주가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신영증권의 리포트 건설 이제 사야 할 때입니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앞으로 건설주를 이제 AI 전력과 인프라 수요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해해야 되며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는 상반기의 움직임의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삼성 E&A, DL-ENC 같은 종목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업데이트된 오늘 하나증권의 리포트, 제목은 더 매력적입니다. 건설주 2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보여줬던 4분기 실적 발표, 특히 트리거가 됐던 건 대우건설의 빅베스를 털어낸 것 여기에 있는데요. 실적 발표의 핵심은 주택 마진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곧
나빴다가 좋아질 종목들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하나증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주택 쪽으로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조금씩 회복되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 착공 쪽으로는 부진하지만 조금씩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좋아질 주택 마진,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마진 유지를 전망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쪽은 지금 하나증권에서 GS건설을 꼽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주 친화 정책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은 지금 이미 신고가인 삼성물산을 다음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 경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IS 동서도 꽤 매력적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세 종목 차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에 대한 메리트를 반영하면서 달려갔고요. 제2의 현대건설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GS건설이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주택 마진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요. 2.8%의 강세 움직임으로 어제도 대우건설이 날아가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원전이라는 꿈을 먹고 있는 기업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걸 현대건설에서 우리는 이미 답습한 바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업사이드는 원전이 열어줄 텐데 하방 측면에서 단단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막 좋아질 국영재 산업에서의 건설주 턴어라운드가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어디인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GS건설, 삼성물산, IS 동서까지 오늘 하나증권의 의견도 기억해 보시죠. 다음 넘어갑니다. 그 현대건설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는데요. 이 꿈을 먹고 자란 현대건설은 원전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올 연초부터 증권가에서 서서히 느리지만 꾸준히 목표 주가 줄상향이 나오고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대우건설에 살짝 가려져 있었지만 현대건설도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올랐고 올해 연초에도 상승 움직임을 그래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홀텍이라는 원자력, 특히 그 안에서도 SMR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IPO, 특히 원전 IPO 대여로 등판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9일 밸런스에 따르면 홀텍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쪽으로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이 홀텍 기업은 기업 가치가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돈 1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금 기대감이 큰 이유 자체는 이 네 가지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으로 다시금 회귀하는 이런 정책들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홀텍의 기술력이 그 안에서도 독보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MR 기업 상장이 이미 오클로를 통해 한 차례 성공한 사례를 눈으로 봤고요.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르네상스는 선순환 그림을 그려가면서 몸값 상향 조정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도 움직임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팔리세이즈 원전 재가동 사업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현대건설은 지금 이미 홀텍과의 SMR 협업 기대감으로 지금 글로벌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홀텍이 IPO 대여로 등판해서 몸값이 계속해서 높여 잡을 수 있는 보도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스페이스X에서 보는 것처럼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미 12만 5천 원에서 15만 원까지 기존에는 10만 원 언더였었던 눈높이를 꾸준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국영재 산업에 대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천천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캐치를 해봐야 될까요? 잠시 후 전략 여쭤볼 텐데요. 잠깐 현대건설 예상 호가부터 체크해보죠. 아까 잠깐 보시긴 했습니다. 2.5%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는 연초에 12만 2천 원 달성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후에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수급 중심적으로 봤을 때 대우건설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 수급 손바뀜이 바톤 터치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홀텍에 대한 기대감 지금 모아가야 할 자리인지 잠시 후 질문 드려보죠.
자, 다음은 바이오 쪽입니다.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에보뮨, 아토피 치료제 임상 2상, A상의 결과가 너무 잘 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능, 안정성 모두 다 잡았다. 기존 대세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기전으로 입증이 됐고요. 이 기술의 원천은 에이프릴 바이오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료 중단 사례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임상 2상에 대한 결과는 학회에서 더 보고가 되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나온 이 발표, 원래 3월 6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나 빨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발표와 함께 이제 다음 단계 임상 2비상은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어서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멘텀이 탄탄히 찬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나온 한국투자증권, 지금 다른 증권사는 TP 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이 2월에 목표 주가 10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이번에 나온 오늘 리포트에서도 10만 원 눈높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일 일부 임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장내 매도 소식으로 15% 급락이 나왔고 애프터마켓까지 크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번에 나온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전일 하락을 만회하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 대장염과 관련돼서도 지금 에보뮨과 룬두백 중심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공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거의 상한가 도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정규장 거래까지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5만 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5만 5천 원대. 그런데 7만 원 직전 고점을 뚫어내고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최대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가치 산정이 과연 가능한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MSCI 리뷰 나왔습니다. 보고서 이제 반기 리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편입, 편출 종목들 쭉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스몰캡 지수 안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작년에 200%, 클로버도 270%, HJ 중공업도 200% 넘게 올랐고요. LSC 바이오도 157%의 작년 상승률에 이어 올해까지도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기대감을 먼저 가져갔느냐, 아니면 앞으로 패시브 자금 추가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봐도 되겠느냐. 개장 중계에서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상고가부터 열어볼까요? 양시장 엇갈리면서 출발 앞두고 있어요. 코스피는 0.7% 내릴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제 많이 빠졌죠? 0.7%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바이오의 계절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에이프릴 바이오. 이번 에보뮨의 이 홈런 어떻게 보셨는지, 에이프릴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심까지도 살릴 수 있을지도 기대감이 큰데요. 어제 프리장에서는 반대였죠. 에이프릴 바이오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오늘 무너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저 또한 만약에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를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은 불가피했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그 모든 것을 차처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결국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최근 좀 부진했던 바이오텍으로의 수급 쏠림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우리가 한번 경험했듯이 제약 바이오 중에 임상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꿈을 보고 가는 쪽은 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계속 위아래 변동성을 좀 감내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셀트리온,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이 누적으로 가장 많이 산 제약 바이오를 좀 골라봤을 때 셀트리온은 언제나 지금 상위 랭크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을 보시는 게 나을 수 있겠다. 변동성이라든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이프릴 바이오
바이오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빠져있는 바이오텍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지금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소부장을 투자를 하다 보니 변동성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제약바이오도 이런 유형을 공략하시는 것보단 차라리 셀트리온을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시장 요즘 좀 조심하자,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자, 이런 의견들 많은데 바이오 안에서도 공격적이기보단 셀트리온을 주셨어요. 기존부터 주셨던 종목입니다. 다음은 건설 쪽 여쭤볼 텐데요. 최근 원전주로 재평가되면서 그 밸류에이션 상단, 그러니까 상방이 열린다, 이런 건설주 비중 확대 의견까지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주호 본부장님, 대우건설 8,000원 넘고 현대건설 12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원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뭐 주택 공급 늘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민간 기업에다가 좀 안 준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건설 쪽도, 주택 시장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다 합쳐져서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큰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은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 안에 탑픽은 누구예요? 이 본부장님의? 사실 대우건설은 우리 네. 여기 김태성 부부장님이 맞아요. 옛날부터 거기 AS 말씀하셨잖아요. 여쭤보려고 했고, 네, 달라요, 의견? 저는 그냥 현대건설 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순정이군요. 현대건설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대우건설 기존부터 주셨던 김태성 본부장님은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전략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목표가가 저는 8,000원이었기 때문에 제 시선으로는 어때요? 지금 쫓아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건설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요. 그래요? 대우건설은 제가 4,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지만 네. 지금 벌써 이제 7,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더 가지고 가자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저는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수익성, 그러니까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수익성까지도 가장 좋은 쪽이 현대건설이라,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대건설이 조금은 더 오늘 기준으로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건설의 두 분의 공감대 모아졌고요. 대우건설 신규 매수보단 홀딩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 관심주가 BH인데 저희 개장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전략 여쭤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도 낙폭 많이 줄입니다. 양전을 기대하면서 시가부터 반갑게 열어보겠습니다. 시장 문 엽니다.